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하남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면서 양문석 논란을 한방에 제압했지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의 권리 아니냐.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자신을 비난했다고 그 비난한 정치인들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비토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어 경기도 광주에서 또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양문석 후보 얘기인데 제가 오면서 지금 곽상은 후보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왕이나 지배자로 여기지 않았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충직한 대리인, 일꾼이라고 생각하셨다. 그리고 본인도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이 대통령 욕할 수 있다. 욕하는 건 국민의 권리다. 얼마든지 하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국민의힘이 들고 나온다는 걸 보고 정말 기가 찼습니다. 세상 사람 다 욕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욕할 수 없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조롱 비하 진짜 많이 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환생경제 들어보셨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을 인간 취급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어찌 그래 놓고는 그 양문석 위원장이 칼럼에 쓴 글자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합니까?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 봤습니까? 이거 인간이 할 짓입니까? 내가 인간이 할 짓이냐 이거 한다고 또 막말했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국민의힘의 이 이중잣대, 이 뻔뻔함, 이 파렴치함, 이 적반하장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용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가끔씩은 정신세계에 조금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죽하면 제가 이러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양문석 후보의 표현 언론에 다 나와 있잖아요. 물론 과하지요. 그러나 환생경제인가 뭐 그거 하면서 그들이 대놓고 했던 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 말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해놓고 어떻게 그걸 비난을 합니까? 이게 바로 이 윤석열 정권의 본질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라요. 자기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못하니까 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곽상은 후보와의 통화를 했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 정세균이라 할지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가족의 입장보다 먼저일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곽상은 후보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양문석 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정당에게 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양문석 후보가 쓴 글의 내용과 같이 조롱의 대상이 되거나 폄훼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이 점에서 양문석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유사불량품으로 묘사한 사실에 대해 깊이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덧붙여 이 말씀도 드립니다. 양문석 후보는 이 글을 게시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인식이 저열하거나 거칠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양문석 후보가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글을 작성한 것인지 또는 특별한 정치적 기회를 얻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했는지 불분명합니다. 제게도 분명한 기억은 없습니다. 오히려 양문석 후보가 이 글을 게시한 2008년경부터 지금까지 양문석 후보 이외의 수많은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특별한 정치적 기회를 얻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양문석의 표현보다 더한 언어로 저주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열할 수도 없고 기억조차 나지 않지만 그러한 정치인에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한 2008년부터 노무현에 대한 조롱과 비난의 목소리가 비이성적으로 확대되었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9년 5월 서거하시는 사태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양문석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를 결정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양문석의 발언보다 더한 발언을 주저없이 그리고 거침없이 일삼았던 국민의힘 정치인들부터 일일이 확인해서 정치적 자질을 검증하면 좋겠습니다.
양문석 후보를 포함하여 국회의원으로 부족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발견된다면 양문석의 이 발언과 비교하여 그 언어로 인한 폐악의 경중을 가려 이번 기회에 모두 걸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양문석 후보의 공천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양문석의 발언보다 더한 발언을 주저없이 그리고 거침없이 일삼았던 정치인들의 공천부터 취소하길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양문석의 발언으로 공천이 취소된다면 똑같은 잣대로 똑같은 언행을 한 정치인들 모두 걸러내야 하는, 즉 니들은 자유롭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포효처럼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했던 국힘과 싸워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러니 이들의 난동의 진짜 목적이 당연 의심받을 수밖에 없지요. 정봉주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한 적이 없음에도 대표 지시로 윤리감찰에 착수했다고 방송에 나와 발언한 안규백은 이후에도 이 발언에 대해 정정하지 않았고 결국 정봉주는 아웃되었지요. 이어 전해철을 이긴 양문석을 과거 발언으로 똑같이 공격이 가해지는 것은 결국 민주당 내 반명이자 기득권 세력들의 박용진, 전해철 살리기와 덧붙여 이재명의 혁신공천 흔들기로 의심받기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양문석의 2019년 재보궐과 2020년 총선, 2022년 지선에서 공천을 받을 때는 왜 침묵했을까요? 이러니 이들의 노무현 사용법이 얼마나 치졸하고 비겁하냐 이겁니다. 황교익 작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좋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2009년 4월 27일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검찰에 가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격을 막을 생각은 아예 없었습니다.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두를 했고 5월 23일 돌아가셨습니다. 정세균은 현재 노무현재단 이사장입니다. 정세균의 요즘 논리로 보면 자신이 먼저 이사장직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는지요.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겠다면 적어도 노무현의 이름으로 권력 노름은 하지 마십시오. 이어 검찰이 조국 잡겠다고 조민이 중학생 때 쓴 일기장도 가져가서 보았지요. 흠잡을 것 없나 한 집안을 탈탈탈 털었지요. 이런 식으로 털면 무엇 하나 걸리지 않을 인생이 이 세상에 있겠는지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몇몇 인사가 하는 짓이 검찰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찍어낼 사람을 정해놓고 탈탈 터는 방식으로 흠을 잡자는 것이잖아요. 대중에게 사과하고 삭제한 2017년 유튜브가 어디에서 불쑥 등장하고 그때의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흐릿한 2008년 인터넷 언론의 칼럼이 이제 와서 논란이 되는 것이 정상적이라 할 수 있겠는지요. 시대적 과제는 늘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예전에 대중에게 노출된 말과 글은 그 당시의 시대적 논리와 상황으로 설명할 것이지 현재의 논리와 상황에 끼워 맞추는 것은 그다지 이성적이지 못합니다. 과거의 말과 글에 사회 통념상 거친 표현이 있다 하면 사과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과거의 거친 말 한마디와 문장 한 줄로 평가해버리는 것은 개인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이라는 집단을 위해서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민주진영의 정치가 각박합니다. 용서와 화해를 잊은 지 오래입니다. 내 칼이 더 크고 더 날카롭다며 위세를 보이는 정치인들로 인해 시끄럽습니다. 평소에 적에게 보이지 않던 칼을 동지에게 보이며 협박합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다 여러분이 다칩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김요한 목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한 가지 묻습니다. 노무현이란 이름 석자는 신성불가침의 대상입니까? 만약 노무현이 신성불가침이 되는 순간 북한 김일성 가계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백보양보에서 노무현이 신성불가침이라고 칩시다. 양문석 후보 논쟁의 본질은 나는 양문석이 누군지도 모름. 노무현의 이름 석자를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의 이름을 팔아서까지 전해철을 지키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해철이 누굽니까? 나는 민주당원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그리고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전해철이란 이름 때문에 결정적인 국면에서 민주시민들이 크게 좌절하고 실망해야 했던 여러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런 전해철을 지키자고 노무현을 끌어들입니까?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지금 노무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윤석열 정권의 폭압과 맞서 싸워서 국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만약 노무현이 살아있다면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나라의 명운이 걸린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내부 분열을 일삼는 민주당은 각성하십시오. 이번 선거에서 또다시 당신들의 알량한 밥그릇 때문에 민주시민의 염원을 내팽개치고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연장시켰다가는 우리는 정녕 당신들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180석의 무능한 민주당을 공천혁명으로 바꿔놓은 지금 다 된 밥에 채 뿌리듯 다 된 혁신공천에 채 뿌리는 자들은 당원들과 국민과 역사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